반갑습니다. 바이든 당선과 미국 주식 매력 저하, 그리고 바이든 수혜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자료는 주말 내내 제가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바이든의 공약 원문도 보고 뭐 나름 열심히 해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걸 찾으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제가 하는 이 일을 하는 목적 두 가지 모두 그렇습니다. 제 시간이 집중력 있게 쓰여진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6시간을 써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듣는 걸로 한 20에서 30분으로 요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6시간이 이걸 보는 분들이 1000분이다. 5시간 30분 정도 1인당. 5시간 30분 정도 해서 곱하기 1000 하면 엄청나게 보람찬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런 목적이 크고, 또 하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혼자 이런 거 해가지고 혼자 알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또 혹자는 이럽니다. 별거 아니네, 다 있는 내용이네, 이런 거. 예, 근데 두 가지 모두 어쨌든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으니까. 예, 또 이 자랑의 연장선에서 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자존감을 채우려면 진짜 몇 억짜리 차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든지,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이 자존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자동차를 비싼 걸 사면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그런 걸 충족을 하게 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모니터 6대만 사면 됩니다. 모니터 6대 사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꾸려 놓으면, 예, 그것도 커브드 모니터로,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모니터 두 대만 써도 그런데 6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와, 대단해요,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치면 이 모니터가 32인치짜리 커브드 모니터 한 대 20만 원 초반입니다. 한 150만 원 들이면 몇억 원짜리 외제차를 산 것과 거의 비슷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활동들이 절대 여러분들께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뭔가 아니다 싶으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맞네 이러면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내용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누군가 다 판 짜놓고 한 다음에 이 내용 문제 있는데 저 내용 문제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들 보고 네가 한번 찾아서 해봐 하면 글을 한 줄도 제대로 못 씁니다. 예, 이게 이 실태니까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비판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이든 당선과 미국 주식의 매력 저하는 곧 무엇이냐? 신흥국 증시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거기서 다시 수혜주를 꼽으면, 시장이 좋아지는데 수혜주까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수혜주까지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으면 투자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이거를 우리가 찾으면, 사실 찾는 것도 어렵고 저야 맨날 그런 걸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시간 절약 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좋아요 누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주식 유튜브가 있더라, 너도 구독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 서로 제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않을 거고, 또 저도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제 노력이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게 되니까 좋은 거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널리 알리는 쪽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주요 공약을 보면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상승을 한다.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비가 늘어나네? 뭐 이렇게 단순히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산지 표기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는 아마 아무도 설명도 안 해주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자랑을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통상 정책을 보면 뭐 $16 정도의 시간당 $16 정도의 노동자들이 그 조립을 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산 부품을 써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이걸 맞춰가지고 최저임금을 다 맞춘 다음에 해외에서 $16 이상, 시간당 $16 이상의 노동자들이 만들지 않으면 미국산 부품을 써야 된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미국에 이득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거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반영을 하면서 못하면 미국산 제품 써라. 미국의 제품 팔려면 이런 겁니다. 이것과 연계된 거라서 단순히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뭐 소비가 증가하네? 그럼 소비 관련주, 수혜주 이게 아니라 원산지 표기가 강화가 되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회사들. 예,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환율 때문에 또 이게 수혜가 부서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자 감세를 철폐를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929년에 자본주의는 끝났고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왔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게 이렇게 계속되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더라. 근데 사실 양극화도 이 감세 철폐나 뭐 세금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연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난 사람들도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잘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면서 서울 강남이나 이런 부촌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유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개천에서 용나게 제도를 만들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서밖에 안 나오고 뭐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뭐 이런 데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걸러내져 가지고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제도적인 문제냐 아니면 유전자적인 문제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 문제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욕 진짜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저는 이제 아무데나 얘기하는 거지만 예, 그래서 부자 감세 철폐가 실질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해주는 정도지만 어쨌든 그런 양극화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보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정면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고 예, 바이든은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그런데 이것까지는 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 세율을 28%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 주식의 매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겁니다. 2018년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영향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 3%만큼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데 미국은 앞으로 7%만큼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 이건 거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다른 나라 증시는 더 올라갈 만큼의 거품이 생긴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미국 증시는 미국 주식은 재미없어지고 신흥국 주식이 재미가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큰 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밖에 자본소득세 인상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뭐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의 정책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바마 케어 부활 및 확대는 약간 영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오시밀러를 확대해서 채용을 한다, 뭐 복제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시장 선점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 규모가 적당히 제한된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미케이드하고 둘이만 싸워야 되는데 램시마하고 이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 다른 복제약들도 시장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격화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민과 국경 통제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딱히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게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주식 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연방 최저시급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를 강화를 하는 수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빠지는데 달러의 악세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받고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해서 또 타격을 받으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앞으로 잘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을 잘 내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관련 공약을 보면 인프라 구축하고 미래 자동차에 투자하고 친환경 발전, 건축, 친환경 에너지, 농업 이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뭐 교통 인프라, 철도의 전기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시설의 전환에 대한 또 자금 투입 이런 쪽인데 특별한 수혜주라고 본다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바켓 정도. 네, 그리고 미래자동차 친환경차 300만 대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를 하고 2030년까지 전부 전기버스로 바꾼다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 조치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가 아니라 당장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 왜? 전부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만드니까 두 종목이 단기간에 오른 것은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뭐 다 반영됐는데 그걸 지금 사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쌀 때 사면 피봅니다. 예. 이미 삼성 SDI는 그나마 조금 낫고 삼성그룹의 성향상 이익이 나는 것만 계속 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LG화학은 아무리 봐도 뭐 매력이 없고 또 올라간다 해도 거품일 거고 사실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다고 뭐 얼마 먹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아주 저평가된 중소형 성장주를 공략하는 게 나으니까 깔끔하게 그 부분은 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발전은 에너지 효율을 증진을 하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그 연구 개발을 계속 지원을 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화석 연료에 주는 보조금 같은 걸 철폐를 하면서 또 친환경 쪽에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려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원자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 발전. 근데 사실 청정 연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원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원자력 발전 쪽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효율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태양광도 미국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도 잘 안 내리고 이 일사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풍력도 미국 뭐 로키 산맥 쪽에 바람 내내 세게 부는 데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하면 사람도 없으니까 뭐 소음 문제도 없을 거고 그래서 미국은 친환경 발전해도 됩니다. 효율이 나는 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효율이 나는데 태양광으로 효율 나는 데가 없고 풍력으로도 효율 나는 데가 뭐 제주도 일부 지역 그리고 해상 풍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된 입지에 맞춰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데 반해서 미국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국가입니다. 거기는. 예. 근데 원자력이 국내 언론에 의해서 약간 배제가 됐지만 요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뭐 400만 개 건물을 올리고 200만 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또 만들고 전환하는 쪽으로 친환경 공공주택도 150만 호를 공급하고 예, 그래서 건축에서도 두산 인프라코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뭐 클린 에너지, 클린 교통으로 가고 클린 산업, 클린 자재 뭐 다 클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당장 뭐가 나올 게 없습니다. 예, 농협도 뭐 친환경 기술 도입해서 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농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를 하는데 이것도 딱히 우리나라하고 연계된 수혜주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약 관련해서는 두산 바켓, 두산 인프라코어, 뭐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정도 굉장히 한정된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북한 정책을 보면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자국에서 4천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지금의 통상 기조, 중국을 때리던 그 통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풀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자리인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대부분이 트럼프의 단독 결정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의회를 까고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든도 공약을 보면 대중국 강경 무역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이미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정치 제도가 후진적인 곳에서는 뭐 대통령의 한풀이라든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뭐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거의 철저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반중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무역 정책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때리기가 지속이 될 거고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라든지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라든지 사실 트럼프의 정책과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뭐 홍콩 사태는 뭐 내부 문제다, 중국 내부 문제다 라고 그냥 넘긴 데 반해서 바이든의 입장은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용납하지 못한다. 위구르 사태나 홍콩 사태에 대해서 규탄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에서 이런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바이든이 한 얘기를 찾아봤더니 폭력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만남 조건을 비핵화하지 않으면 뭐 아예 만남조차도 없다. 대북 정책이 강경한 수준으로 돌아서는데 여기서 과거에 그러면 오바마 정부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오바마 정권이 막판 2016년에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북폭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폭 검토하다가 한국의 피해가 너무 커서 진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정책을 이어간다면 전략적 인내가 끝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더더욱 뭐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더더욱 강경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서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를 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가 좋겠지만 중국하고 한국은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예,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더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정책 기조는 트럼프처럼 이어가든지 오히려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차이는 트럼프가 동맹국 팔까지 비틀어버리는, 뭐 미국 빼고 미국 우선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사실 뭐 똑같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미국 우선주의고 공화당도 미국 우선주의인데, 공화당은 조금 투박하게 이거를 밀어붙였다면 민주당은 좀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국까지 대놓고 압박을 했던 거고, 바이든은 중국 압박하는데 동맹국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에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그냥 흐름상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그리고 원산지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6 기준에 미달하면 미국산 부품 채택해라, 요거고, 원자재 기준도 북미 지역에서 재련한 제품, 철강 제품만 쓴다, 이런 거라든지, 예, 기준 미달하면 반덤핑 관세 얻어맞아라, 이런 거라서 사실 조금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팍팍해질 수 있고, 예, 그게 수출 기업들에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예, 미국의 원산지 기준 강화, 예, 요게 겹쳤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력이 없다라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의 매력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형주들은 특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자간 규칙을 강조하는 부분, 뭐 트럼프는 그냥 까라고 했다면 바이든은 일정한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키지 못하면 통상 제재를 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자간 협상을 먼저 하고 중국은 여기에 적응을 하거나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적응하는 척만 하고 이런 제도들을 계속 악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에 나선 거고, 이것들은 이런 규칙이나 규범 자체가 필요가 없다, 무조건 발로 까버려야 된다, 이게 트럼프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바이든이 다시 규범 하에서 통상 제재를 가한다라고 바뀔 때 중국이 무조건 이거를 악용을 하진 않고 일정한 수준의 변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제 수준으로 뭔가 제도를 바꾸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전부 상장 폐지됐습니다. 완전 쓰레기들만 왔고, 중국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 뭐 돈 떼이거나 잘못되거나 중국에서 돈 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중국의 게임 업체들 보면 중국에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로열티만 주고 중국 사업을 한다든지, 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조금 과거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한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렇다면 중국은 완전히 배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지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돈 들어가면 못 가져 나온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가져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 투자한 기업들은 중국 거는 무조건 그냥 0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공장 한 20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자산을, 이거 사실은 0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른 시각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별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규칙을 선정을 하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가 있고, 대신에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참가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서 뭐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과 달리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근데 기존 방식대로 반칙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은 협상의 틈이 생기는 부분에서 공략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뭐 등등 이런 게 나오면 한국이 이 틈에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이 기존 방식대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맹국 중시라서 이전보다 나아질 것 같고, 대신에 어떤 헤게모니를 이끄는 주도권을 내주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미국 친미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각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배경이고, 어쨌든 관심은 종목일 거니까 종목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통은 1년 차에는 국내 문제에 치중을 하고 2년 차부터 국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당분간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정도에 다시 중국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고, 3년 차에는 이런 정책 기조들이 정립이 되면서 4년 차에는 이게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선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차에는 어느 정도 뭐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랠리 지속하고, 7년 차에 이제 경제적 풍요가 하면 배가 불러지면 이제 변화를 기대하는 게 또 사람들인지라 8년 차에는 그런 풍요를 가져왔던 순작용이 있었던 정책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 부각이 되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해서 교체가 되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는 국내 문제에 치중할 경우에 대규모 부양책이나 오바마 케어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 2년 차부터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 거고, 3년 차에는 불확실성 축소로 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고, 4년 차에는 정책 연속성을 시험을 받을 거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혜주는 1년차 수혜주라고 한다면 1년차 이후로는 사실 특별한 영향이 없거나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나 오바마 케어 부활, 그리고 2년차에 포함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본다면 코로나 구호기금의 2조 달러, 청정에너지 2조 달러, 인프라 1조 7천억, 보유계 8천억 달러, 제조 4천억 달러, 연구개발에 3천억 달러, 대충 이 정도로 돈을 쏟아붓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높아지고, 약가 규제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 부활에는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의료보험 확대로 약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공공옵션 보험 역시 60세로 줄이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예방의학 강조에 따라서 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메디아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요 세 가지인데,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메디아나는 수혜 정도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셋 다 사실 투자하기가 애매한데, 그나마 하나 고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상승의 어떤 이유도 있고 75%의 주식이 묶여있는 상황이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셋 중에서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약달러 시대에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냐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청정에너지는 원전인데 원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원전을 포함하는 친환경 에너지 주 살펴보면 대창 솔루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세세하게 거기에 따른 또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될 수 있지만, 미국 태양광 보조금 늘어난다고 OCI가 수혜를 받거나 미국 풍력이 늘어난다고 국내 풍력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원전까지 다 포함해서 해당이 되는 건 대창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두산 바켓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전기차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대마초는
대마초 합법화 하니까 5성 첨단 소재하고 세미콘 라이트.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데 따른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금속 가격 강세에는 고려아연. 친환경 규제에는 그 LNG 추진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 조선기자재 쪽으로 해서 또 대창솔루션이 포함이 되는, 예, 이렇게 수혜주를 정리를 할 수 있고,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쌀 때 하시면 됩니다. 비싼 거 사면 무조건 낭패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 바이든 당선해서 미국 주식 매력이 저하가 될 텐데, 미국 주식은 전 세계 주식의 47%를 차지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유동성이 빠지면 나머지 종목들이 좋아지고, 그 선진국 증시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일단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법인 세율 인상을 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외 주식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바이든 에너지 관련 공약을 보면 뭐 인프라 구축, 미래 자동차, 친환경 발전, 건축, 뭐 친환경 에너지, 농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수혜를 꼽자면 전기차 관련주, 예, 그 정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두산 바켓, 두산 인프라 코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 대중국 북한 정책은 오히려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서의 어떤 뭐 차이점,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고 동맹국까지 포함해서 때리던 트럼프 대신에 중국만 때릴 가능성이 크다. 그게 우리한테는 또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원산지 기준에서는 미국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더 수출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주는 이렇게 해서 원화 약세에 원산지 기준 강화, 요 두 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유동성이 나머지 종목들로 오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뭐 다자간 규칙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자산이 있거나 중국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선 후에 순차적으로 어떤 국내 문제에 치중했다가 2년부터 국외 문제에 치중하는 이런 기조로 인해서 처음에는, 예,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수혜주들, 오바마 케어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디아나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낫다. 예, 그리고 부양책은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세부적인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약달러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청정에너지하고 친환경 규제 대창솔루션, 인프라 투자의 두산바켓, 두산인프라코어, 전기차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마초는 5성 첨단소재, 세미콘 라이트,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금속 가격 강세 고려아연, 친환경 규제의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매수는 언제 하느냐? 쌀 때.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